안녕하세요 여러분, ICT가 좋다의 정구현입니다. 오늘은 인앱 결제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인앱 결제에 대해서 말하려면 먼저 앱마켓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여러분은 앱을 다운로드 받을 때 주로 어떤 앱마켓을 이용하세요? 대부분 안드로이드 폰 유저라면 구글 플레이 스토어, 애플 폰 유저라면 앱스토어죠. 우리가 자주 쓰는 플레이 스토어와 앱 스토어는 각각 구글과 애플에서 만든 자사 앱입니다. 그리고 인앱 결제는 말 그대로 인앱. 바로 이 자사 앱 안에서 애플과 구글이 자체 개발한 내부 결제 시스템을 이용해 유료 앱과 콘텐츠를 결제하는 방식을 말하죠. 구글은 2022년 6월부터 이 인앱 결제를 의무화하는 정책을 본격 시행했는데요. 인앱 결제 의무화 정책. 플레이 스토어에 입점해 있는 앱이나 콘텐츠를 결제할 때에는 구글이 만든 자체 결제 시스템으로만 결제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겁니다. 이 인앱 결제 정책이 논란의 중심에 있는데요. 대체 무엇이 문제인 걸까요? 지금부터 함께 알아봅시다. 인앱 결제를 의무화한다는 것은 인앱 결제 이외의 다른 모든 결제 수단을 금지한다는 건데요. 앱에서 발생하는 모든 결제건에 빠짐없이 이 인앱 결제 수수료를 부과하겠다는 뜻이죠. 문제는 그 수수료가 너무 비싸다는 점입니다. 외부 결제 수단으로 결제하면 수수료가 1에서 3%에 그치는 데 반해 인앱 결제를 하게 되면 수수료를 최대 30%나 지급해야 하는데요. 수단과 방법을 모두 막고 인앱 결제 정책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구글은 이 비싼 수수료를 피하고자 아웃링크 외부 결제를 유도한 앱에 대해 업데이트 금지한 데 이어 플레이 스토어에서 앱을 완전히 삭제하기까지 했습니다.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앱을 유통하는 수많은 콘텐츠 사업자들은 인앱 결제 수수료를 건지지 못해 앱 이용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었고요. 최근 콘텐츠 업계가 안드로이드 앱 내 디지털 콘텐츠 이용 가격을 일제히 15에서 20% 인상한 데에는 이런 이유가 있었던 거죠. 그 부담은 음원, 플랫폼, 웹툰, 웹소설 등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에게 고스란히 이어졌습니다. 소비자들이 이로 인해 디지털 콘텐츠 이용을 줄인다면 업계가 위축될 수 있어 우려되는 상황이죠. 이것은 앱마켓 시장을 독점하고 있는 거대 기업이 개발사를 대상으로 한 불공정 행위라 볼 수 있는데요. 인앱 결제 의무화 정책이 논란이 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이 문제는 미국, 네덜란드 등 해외에서 애플, 구글과 인앱 결제 강제 소송까지 진행하고 있을 정도로 글로벌한 이슈인데요. 이런 인앱 결제 강제 정책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나라는 전 세계 최초로 전기통신사업법까지 개정했습니다. 앱 마켓 사업자가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모바일 콘텐츠 제공 사업자에게 특정 결제 방식을 강제하는 행위를 법으로 금지시켰죠. 하지만 구글은 이 법망을 피하면서도 사실상 인앱 결제 정책을 유지할 수 있는 편법을 찾아냈습니다. 결제 수단을 인앱 결제 외에 하나를 더 추가해 둔 것인데요. 제3자 결제 시스템이라고 하는 결제 수단을 추가해 사용자에게 수수료를 지불하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게 했다는 건데요. 최대 30%의 수수료를 지불하는 인앱 결제, 최대 26%의 수수료를 지불하는 제3자 결제, 이 두 개의 선택지를 주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인앱 결제와 제3자 결제 시스템 둘 다 수수료가 부담스럽기는 똑같습니다. 다른 점이라면 인앱 결제는 앱 마켓 사업자가 만든 결제 시스템이고 제3자 결제 시스템은 컨텐츠 앱 개발사가 만든 결제 시스템이라는 것인데요. 제3자 결제조차 앱 내에서 실행하도록 했죠. 그에 대해 수수료도 최대 26%를 지불해야 하고요. 26%의 수수료율. 그래도 인앱 결제하면 30%를 지불해야 하는데 4%라도 더 적은 게 어디냐고요? 아니요. 제3자 결제 시스템은 인앱 결제보다 더합니다. 수수료 26%의 지불로 끝이 아니라 시스템 구축 비용과
운영 비용도 앱 개발사가 직접 감당해야 합니다. 신용카드 결제 수수료 2에서 3%까지 별도로 지불해야 하니까요. 실제로는 제3자 결제 시스템이 인앱 결제 시스템보다 비용 부담만 더 커질 수 있다는 건데요. 이건 정말 형식적 선택권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저 법망을 피하기 위해 인앱 결제 외에 제3자 인앱 결제를 허용했을 뿐입니다. 구글에 이어 애플도 같은 행보를 이어갈 예정인데요. 구글이 안드로이드 운영체제 기반 앱 마켓 시장을 독점한 기업이라면 애플은 iOS 운영체제 기반 앱 마켓 시장을 독점한 기업이죠. 이런 애플도 구글과 마찬가지로 2022년 6월 말부터 인앱 결제 정책의 제3자 인앱 결제를 일부 허용할 계획입니다. 다만 리더 앱 유형의 일부 앱에서는 외부 결제용 아웃링크를 허용하는 약간의 차이를 뒀는데요. 하지만 그뿐, 그 외 게임 앱 등에 대해서는 외부 결제용 아웃링크를 허용하지 않는 방침을 고수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죠. 이를 우리나라 규제 당국이 인앱 결제 강제 행위로 판단할지가 주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구글과 애플 등 해외 앱 마켓의 지배력이 강해지는 만큼 국내 모바일 생태계의 종속도 우려되는데요. 해외 앱 마켓에 대항하기 위해 토종 앱 마켓 원스토어가 구글 플레이 스토어 인앱 결제의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구글과 애플이 과도한 수수료 정책을 펼칠 때 원스토어는 반대로 수수료 인하 정책을 펼쳤기 때문인데요. 2022년 5월 미디어 콘텐츠 애플리케이션에 부과하던 기본 수수료를 20%에서 10%로 낮추겠다는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음원, 웹툰, OTT 콘텐츠 가격 인상 부담으로부터 업계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이죠. 소비자들은 가격 부담이 적은 일종의 우회로를 찾고 있고 콘텐츠 사업자들 또한 대책 마련에 분주한 가운데 원스토어 입점 애플리케이션은 갈수록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일례로 음원 플랫폼 멜론, 게임 플랫폼 넷마블과 블리자드, 웹툰 웹소설 플랫폼 카카오페이지 모두 토종 앱 마켓 원스토어에 입점하거나 입점 계획을 논의하고 있죠. 따라서 향후 콘텐츠 앱 마켓 시장에 지각 변동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인앱 결제 강제성 논란이 심화되고 있는 지금, 우리는 오히려 이것을 기회로 삼아 토종 앱 마켓을 육성하고 시장 경쟁 구조를 형성할 필요가 있는데요. 원활한 콘텐츠 업체의 입점을 지원, 이용자의 앱 마켓 선택폭을 넓히고 소비자들의 요금 부담도 낮출 수 있는 방안을 찾는 등 앱 마켓 다변화 전략을 모색해 나가야겠습니다. 오늘의 ICT가 좋다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ICT가 좋다의 정구현입니다.